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첫 기관장에 대한 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더뎌졌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장 책임학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잇따라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범석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첫 기관장에 대한 조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소환 조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범석 시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관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9개월 만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유족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으로 당시 이들은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궁평이 지하차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충청북도의 책임, 미호강 범람위기 통보를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의 책임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이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사 이후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소환도 잇따라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대시민재해가 인정될 경우 그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가운데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더뎌졌는데요. 충북교육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아이성장 책임학교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국어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2학년 교실. 기존 수업과 달리 2명의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는 일상의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성장 튜터로 불리는 별도의 강사는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도움을 제공해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도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발달 점검과 학습을 밀착 지원하는 아이성장 책임학교의 수업 현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일부 아이들의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늦어진 경우 이를 조기에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지난달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성장 발달 검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64개 학교가 발달 지연에 대한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뒤처지거나 미흡한 학생들을 발굴해서 그들에게 집중 지원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삶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목표입니다. 학교에서 놀이 수업뿐 아니라 수시로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학교 생활과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집중적 보살핌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학습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을 옆에 가서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된 아이성장 책임학교 수업을 지켜본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학부모로서는 이게 꾸준히 지속되고 확대되어서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성장 전문가의 종합 진단과 더불어 전문 기관과 연계한 치료 지원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한 주의 세종 지역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세종 이슈 더 세종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학교 안전 종합 지원 대책 발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안전 감수성과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춤형 안전교육과 학교의 안전체계 강화,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기반 구축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방침인데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15시간의 안전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회복을 위한 활동 중심 교육 활성화, 학교 밖 체험학습 활동 확대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학교 안전체계 강화와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는 생존 수영 등 실생활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통학로 안전지킴이 예산도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돌봄 학생 7,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자녀 등하교 안심 알림 서비스도 무상 지원할 계획인데요. 교육과 시스템 강화를 통해 학교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면지역의 세종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세종시가 도로교통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와 함께 세종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는 곳인데요. 세종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세종시와 관계기관들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빠르면 2027년 완공하고 2028년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당초 예정지인 소담동이 아닌 면지역이 유력한 대체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립 비용 때문인데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교통과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와 규모, 총 사업비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건립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운전 문화 서비스 이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금강을 가로지르는 새 교량 건설입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추가 교통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행복청은 교통수요 분산 등 시민 편의를 위해 금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신설에 나설 계획인데 올해 안으로 건립 타당성과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난수로와 절제로 등 중앙 녹지공간 북측도로의 경우 국회 세종사당에 들어서면서 생기는 교통수요 등을 종합 분석할 예정인데요. 이를 고려해 세종사당 계획 시기와 연계해 착수할 방침입니다. 광역 BRT 노선도 2025년 하반기 운행을 목표로 공주까지 신규 노선 착공에 들어가고 대전 세종 간 적용되는 대중교통 환승 할인을 공주와 청주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인데요. 행정수도에 걸맞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세종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세종 이슈 더세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은 얼마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도입한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이 잇따라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른 자치단체로의 파급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가정용 전기제품 스타트업은 올해 청주시 중소기업 정부 공모과제 지원 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유해 물질이 없는 친환경 열 시스템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은 겁니다. 내년엔 환경부에 ESG 관련 공모 사업에 도전장을 낼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R&D 정부 공모과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D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제품의 상용화 또는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주 저희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테크노파크가 정부 공모 사업을 주제별로 나누고 참여 기업을 선발해 글로벌 시장 분석과 선행기술 조사, 해외 시장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청주 지역 12개 중소기업의 정부 공모 사업 참여를 지원해서 드디어 올해 초 2개 업체가 과기부와 중기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했습니다. 수시로 기업애로 간담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160여 건의 고충 사항도 해결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그거를 활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본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기업들한테 어떤 기술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청주시는 열악한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해 경영 안정자금 확대와 지역 상품 우선 구매 촉진, 판로 개척 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의 창고형 대형 유통매장 입점 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창고형 대형 유통매장인 코스트코 관계자가 부지 적정성을 타진하기 위해 최근 밀레니엄 타운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2년 청주 테크노폴리스 내 3만 4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이마트는 기존 이마트 청주점의 노후화에 따른 대안으로 테크노폴리스 내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점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상권 보호와 생활 편의 향상이라는 관점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오늘 교통대 증평 캠퍼스에서 올 상반기 제출할 예정인 통합신청서 작성을 위해 통합추진위원회 산하 6개 분과의 분과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양 대학은 지난달 7일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시작으로 분과위원회별로 통합과제를 논의해왔으며 오늘 전체 분과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우수동 충북대 글로컬대학 추진단장은 이번 회의는 양 대학이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시간이었다며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비수도권 최초로 대전에서 열려 큰 관심을 받았던 대한민국 과학축제가 올해도 대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이란 주제로 대한민국의 첨단 과학기술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이색 공간들이 선보였습니다. TJB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 사진을 찍자 AI가 피부색을 분석해 130여 종의 파운데이션과 립스틱 중 나에게 맞는 색상을 추천해줍니다. 카이스트 석현정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피부색 자동 측정 기술로 추천받은 색상을 직접 발라보며 상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알기 힘들었던 제 피부톤과 제 립 색깔을 AI가 알려주니까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게 되어서 도움도 많이 되고 정말 신기하고 유익한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머신러닝 기반의 수면장애 예측 알고리즘을 통해 3분 만에 수면 장애를 알아볼 수 있는 슬립스 프로그램도 방문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저중력 장치를 타고 내 체중의 6분의 1만큼의 중력을 받으며 우주를 걷는 기분을 직접 느껴보고 VR로 롤러코스터를 체험하며 과학기술을 쉽게 이해합니다. VR이랑 방사선이랑 뭐 누리호 그런 거 봐서 조금 더 과학기술을 알 수 있었고 더 실제 같아서 더 재밌었어요. 비수도권 최초로 2년 연속 과학도시 대전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을 주제로 엑스포 시민광장과 과학공원 일원에서 오는 28일까지 나흘간 이어집니다. 과학 라운지와 과학 테마파크, 과학 실험실, 과학 톡톡, 과학 뮤지엄 등 5개 프로그램으로 2024 CES 참가 기업들의 출품작과 출연연의 최신 R&D 연구 등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대덕특구연구소 열린과학 투어 퍼레이드, 대전시립미술관 미술품 프리마켓존도 함께 진행돼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청소년 후원단체인 한국 BBS 충북연맹은 오늘 제61차 정기총회를 열고 결연학생 11명에게 3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오영식 회장을 제27대 회장으로 정상진 충북경찰청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오영식 충북연맹 회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BBS 충북연맹은 지난 1964년 창립 이래 약 4만 5천 명의 결연 청소년들을 위해 67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단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사업비 426억 원을 들여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2028년까지 8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상 사업은 단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영춘, 대강, 가곡, 적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농촌형 교통모델 구축 등입니다. 충북시민대학이 오늘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했습니다. 충북시민대학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도내대학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캠퍼스를 조성해 도민들이 일상생활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강좌를 들으며 교양과 취업을 도모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1학기에는 서원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충북도립대,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등 4개 캠퍼스에 총 18개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 남일면위원회는 오늘 남일면 행정복지센터에 백미 100포를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쌀은 한국자유총연맹 김수정 위원장이 취임식 당시 화한 대신 받은 것으로 관내 경로당 36곳과 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충주시는 오늘 주덕읍 화곡리 서강석시 논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풍년 농사를 기원했습니다. 첫 모내기는 조생종 품종의 해단벼로 오는 8월 27일 전후 수확해 추석 전 소비자에게 햅쌀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올해 충주 지역 벼 재배 계획 면적은 3,800여 헥타르이며 지난해 대비 169헥타르 감축 예정입니다. 제천경찰서가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등 고위험 범죄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 서비스와 스마트 CCTV 등을 지원하는 안전에 안심을 더하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거나 조사 재판을 앞두고 위협 수위를 높이는 경우 민간 경호원 한두 명이 피해자를 근접 경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무선 CCTV와 경보음 발생, 112 자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스마트벨을 기간 제한 없이 제공할 방침입니다. 음성군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음성명작이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성명작은 음성 지역에서 생산된 명품 농작물의 줄임말로 햇살에, 다올찬 등 품목별 브랜드를 포괄하는 통합 브랜드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